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전 영상들은 재미있게 봐주셨나요? 이제 마지막 3편인 정보 영상입니다. 최대한 유익한 정보를 담고자 준비해보았으니 여러분의 교환학생 로망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시면서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주대학교 교환학생 정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크게 교환학생 계기와 프로그램 소개 및 준비, 현지생활, 후기 총 4분야로 준비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장윤경이라는 사람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자면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이 교환학생은 여행으로는 알 수 없었던 현지인들의 가족문화나 생활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고 대학에 재학 중일 때에만 누릴 수 있다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기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더불어 임용 2차 영업 수업 시연에 대비하고자 영어를 입 밖으로 내는 연습을 하고 싶은 것이 가장 주된 이유로 가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로망을 실현할 이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설명해드리자면 캐나다 웰랜드에 위치한 나이아가라 컬리지로 1학기 기준 1월부터 4월까지 약 4개월의 기간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신청 시점 기준의 휴학생이 아닌 재학생이어야 하고 파견 시점 기준으로는 2학년부터 4학년 1학기 시 가능합니다. 또한 전학년 평균 평점이 3.0 이상이고 직전 학기 평균이 2.5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발 기준을 보면 학업 성적과 어학 성적, 서류 심사로 이루어져 있어 어학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교환학생 합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크게 전액 지원과 부분 지원으로 나누어져 있어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전액 지원은 1명만 선출하지만 캐나다 연수 비용은 무료인 반면에 부분 지원은 4명을 선출하지만 연수 비용 약 600만 원을 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두 부문 둘 다 장학금 2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의하셔야 되는 점은 캐나다 연수 비용과 별개로 전주대학교에 등록금도 내야 돼서 이 지원금은 전주대학교 등록금을 내는 데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때 장학금 지급 명목이 달라서 국가장학금도 신청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수업 내용에서 전액 지원은 현지대학교 전공 수업을 듣는 반면에 부분 지원의 경우 현지대학교 어학당 같은 느낌인 EAP 수업을 받고 1, 2회 정도의 전공 참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액 지원의 경우 현지 대학 전공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교 입학 조건인 IH 6.0 이상을 취득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IELTS는 한번 준비해두면 전주대학교 졸업여건도 충족되고 라이징 스타 장학금도 받을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교환학생이라 요건을 알지 못해서 부분 지원으로 다녀오게 되어 전액 지원을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현지 전공 수업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 사람들과 교류가 더 많을 수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연수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녀온 부분 지원 또한 예상치 못하게 정말 좋았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알고 있던 교환학생은 전액 지원의 내용이라 당황했지만 부분 지원 또한 사설 어학원을 가는 것보다 한 학기를 이수할 수 있고 학점을 채울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경제적인 측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또한 저희 영어교육과의 경우 직접 ESL의 상황에서 영어를 공부해보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영어를 통해 영어 감각을 기르고 선생님들의 티칭 노하우를 보면 배울 수 있고 영어로 수업을 듣기만 하는 것보다 부담 적게 영어를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서 각각의 부분이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가지는 교환학생 목표에 따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환학생 준비는 합격 후에 유학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어서 챙기면 좋은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심이 유심 분시 걱정이 없고 인증번호가 필요할 때 유심을 갈아 끼울 필요가 없어 추천드리는데요. 이때 한국통신사는 문자 소식만 가능한 요금제로 바꾸고 데이터 로밍을 차단한 상태로 바꾸고 가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매하기 전에 여러분 핸드폰 기종이 이심이 가능한 기종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현지 체크카드처럼 현금을 인출했을 수 있는 트래블워렛 같은 카드가 현금 분실 위험과 초반 환전 부담을 줄여줘 좋고 칼바람으로부터 지켜줄 보온용품과 많이 쌓인 눈 위를 걸어 다녀도 젖지 않는 방수 신발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 헬스장이 있고 액티비티로 워터파크를 한번 가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내용 운동화, 수영복을 챙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외에는 보통 방에 거울이 없어 탁상 거울이 필요하고 날이 너무 건조해서 피부가 헐기 때문에 고보습 립밤과 점심에 데워 먹을 수 있는 전자레인지용 용기를 챙겨가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나머지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환학생 큰 틀을 설명해드리자면 토론토에 도착해 공항 픽업을 타고 홈스테이로 이동 후에 다음날 아침 오리엔테이션으로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과 캠퍼스 투어가 오전 중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날에 이틀에 걸쳐 반배치고사로 읽기, 쓰기, 듣기 3개의 레벨 테스트를 치른 다음에
레벨이 정해지면 교통패스와 시간표를 받고 레벨에 맞게 잘 들어갔나 확인을 위해 각 과목별로 진단평가를 봅니다. 그 후에는 학교 행사와 매주 토요일에 액티비티가 있고 중간고사 후에 한 주 쉬어가는 중간방학을 보내고 기말고사를 보면 졸업파티를 마지막으로 교환학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주로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문법, 어휘와 같은 기초 영어 능력을 위주로 설계됩니다. 다소 생소한 지명에 거기에 뭐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여기 나이아가라 레저는 크게 나이아가라 폴스와 온더레이크, 세인트 캐서린, 웰랜드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 우리가 지내는 곳은 웰랜드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받는 교통패스로 이 나이아가라 레전 버스는 다 탈 수 있는데요. 트랜짓이라는 교통 어플을 통해 버스 오는 시간을 볼 수 있는데 버스가 늦거나 빨리 올 때가 있어 여유롭게 가서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웰랜드 시내버스의 경우 밤 10시가 막차고 일요일에는 오후 4시까지만 운행하고 세인트 캐서린 같이 웰랜드 밖으로 나가는 버스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특히 액티비티가 없는 일요일을 활용해서 가깝다고 생각되는 토론토에 갈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토론토로 가는 버스터미널이 세인트 캐서린과 나이아가라 폴스에 있어 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중이나 학교에서 가는 액티비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웰랜드에서 자주 가게 되는 곳은 크게 6곳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밸류 빌리지가 한 번 입을 옷이 필요하거나 한국에 돌아올 때 짐이 너무 많아 옷을 정리해야 할 때 기부하고 오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잘 안 입을 옷들을 챙겨 돌아올 때 기부하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웰랜드의 보석 같은 한인마트 OK 버라이어티는 학교에서 꽤 멀리 위치하고 있지만 있다는 사실 덕분에 한식을 챙겨갈 짐을 좀 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모이기 좋은 식당인 척스 로드하우스는 요일과 시간에 따라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이 중에 밤 9시 이후 에피타이저 메뉴 반값과 매주 수요일 폭립 반값은 꼭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밤 10시에는 버스가 끊기니 주의해주세요. 이외에도 세인트 캐서린과 나이아가라 폴스, 토론토에서 가장 좋았던 곳들을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교환학생 생활의 또 다른 묘미인 여행인데요. 크게 캐나다에 있는 퀘벡과 가까운 뉴욕, 로망이 가득한 런던이 있습니다. 퀘벡의 경우 국내지만 비행기가 저렴하지 않고 가격 대비 반나절이면 퀘벡을 다 돌아볼 수 있어 가성비가 좋지 않아 가시고 싶으시면 캐나다 현지 한인 여행사를 통해 몬트리올, 오타와, 퀘벡을 가는 2박 3일 버스 투어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뉴욕은 가깝기 때문에 밤버스를 활용하여 1박 2일로 다녀오시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에서 유럽인 런던이라니 너무 생소할 수 있지만 저는 이때 항공권이 아이슬란드 경유 왕복으로 38만 원이었어서 부담없이 가기 좋았고 또 런던에서 다른 유럽 내 국가로 이동하는 항공도 저렴해서 유럽 여행에 로망이 있으신 분은 중간방학과 주말을 껴서 가는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데이터는 어떡하나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 심은 2개까지 등록이 가능해서 여행 국가에 맞는 걸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안하시다면 간단한 여행자 보험을 미리 들어두면 좋고 캐나다 해밀턴 공항을 이용하시게 된다면 갈 때 4인시에는 택시를, 소수일 때는 프레스토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고버스와 해밀턴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런던을 통해 다른 유럽 여행을 간다면 런던에만 공항이 4개 이상이라 어디 공항인지와 동선을 미리 확인하고 계획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는 가시기 전에 이동수단별 짐 규정과 액체 반입 규정을 확인하고 여행 국가 비자와 알맞은 전화번 랩터를 준비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돌아올 때 비자 확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캐나다 비자 승인 이메일을 캡처해서 미리 준비해 두시고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분의 증명사진과 여권 사본을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다녀온 교환학생 비용은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제 추가 지출의 경우 각 1회씩으로만 카운트한 점 유의에 참고해주세요. 연수 비용의 경우 교환학생 합격 이후 아마 1, 2주 이내에 계좌이체를 송금해야 한다는 점과 홈스테이 비용을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닌 한 달씩 납부해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 지출의 경우 교과서가 예상외로 비싸니 태블릿을 가져가 이북을 활용하시거나 수업 시에 전자기기 사용이 안 되면 중고서적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과일이나 음식이 있다면 홈스테이 비용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트에서 사보기 이전에 홈스테이에 먼저 의견을 전해보길 바랍니다. 이렇게 학교 수업도 듣고 친구와 놀며 여행도 다니다 보니 교환학생의 마지막 날이 왔는데요.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부담없이 수업 시간에만 집중해도 좋은 성적으로 상을 받으며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교환학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기 이전에 크게 5가지 목표를 가지고 갔는데요. 실제로 경험해보니 다른 나라에서 온 반 친구들도 영어를 배우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점심시간이나 학교 액티비티는 말이 편하게 통하는 한국인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게 되더라고요. 적응하는데 바빠서 현지 친구들과 많이 만나볼 수 있는 동아리 활동도 해보지 못하고 청강은 겨우 1, 2회 정도로 들어보는 정도이며 제가 원하는 수업을 확실히 들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의 교수법 이외에도 저희 영어 지식을 견고히 할 수 있는 배움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과 홈스테이에서 영어를 많이 쓰고 점심시간 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노력했지만 다시 간다면 더욱 용기 내어 다 시도해보고 싶고 청강은 수업을 처음 해본 것에 의의를 두고 새롭게 배운 것들을 정리해 기록해두고 싶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하게 영어를 접해온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교환학생 기간 동안 얻게 된 가장 큰 배움은 완벽하지 않은 영어라도 괜찮다 라는 사실입니다. 언어는 자신감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그저 소통의 매개체이며 맞지 않는 영어라도 오류를 수정하고 포용하며 발전해 나가는 것을 직접 느껴 영어를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진 것이 아주 큰 수확이었습니다. 그저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닌 그곳에서의 삶과 기억, 추억이 여러분에게 다양한 생각을 가져다 줄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다음 캐나다 교환학생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사정이 된다면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This is your time to go beyond your comfort zone. We really look forward to seeing you start your own journey. 지금까지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대학교 영어교육과 장윤경이었습니다.